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2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 전 전무이사가 리플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의 전 이사인 이 아디트야 투라키아의 링크드인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영국 리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는 골드만삭스의 그 글로벌 FX 및 신흥시장 프랜차이즈 관리를 담당하는 전무이사로 재직을 했으며 이 선임 관리직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2013년부터 7년 이상 골드만삭스에 근무했으며 이 직전 글로벌 FX 관리 전무이사로 승진할 때까지 여러 가지 직책이 변경됐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 금융인의 이 암호화폐 이직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18년에는 은행 및 기타 전통금융 기관의 이 많은 밀레니엄 세대 임원들이 보수가 좋은 직장을 떠나서 이 DLT 및 이 암호화폐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는 이전에 획득한 암호화폐로 인한 이익으로 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에서의 직장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현재 2019년 11월 리플의 CEO 브래드 게리가우스는 그의 회사가 300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산탄데르 은행의 국가간 결제 시스템에 XRP 활용권이 있고 더 많은 은행이 XRP를 이용한 국경과 송금 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정식 보도 같은 건 따로 나오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링크드인을 보고 이 보도를 내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과거 정통 이 금융시장에 있는 인사들이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계로 많이 넘어오는 경우가 꽤 있고요. 실제 창업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암호화폐 업계가 그만큼 이제 그 전망을 밝게 보는 그 금융계 인사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전통 금융에서는 또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오렌 버핏이 또 대표적인 인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뭐 갈 길이 멀지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이제 인식을 좀 바꿔간다는 부분들을 좀 긍정적이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대 같이 한번 살펴보면 11,824달러 선에 오늘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한동안 12,000달러를 깨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금 12,000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11,600달러 선을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위치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가격은 지금 이제 중간 지점입니다. 우선은 이 트렌드 라인이 유지가 되느냐. 이 4시간 봉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해 보이고요. 다른 부분은 이 안에서 이 12,000달러를 다시 깨고 또 올라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이에서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들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밑에서 또 지지를 받는 이 지지선도 200일선도 지금 있는데 어떻게 가격이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한쪽으로 또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 분석가는 지금 이 어센딩 채널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트렌드 라인에서 11,600달러 선이 지금 지지선이고 4시간 봉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2,400달러 선을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이 딜러브의 분석은 이 딜러브는 지금 이 가격대 이 트렌드 라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렌드 라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아주 짧은 단기적인 전망이지만 우선 이 트렌드 라인을 지지받는 걸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지지를 받아야지만 다음으로 12,500달러 선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진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도 200일 이평선이 지지선이 될 수 있다. 다음 지지선은 거기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학자 비트코인은 CBDC와 공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전 인도 준비은행의 총재이자 최고 경제학자이며 현재 시카고 재무교수인 이 인라구 람라잔이라는 분이 이 비트코인과 CBDC는 함께 작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2008년에 이 금융위기를 예측했고 이 10년간 인도의 경제 회복을 주도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법정화폐를 대체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금과 같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실 금과 보석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는 리브라와 같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 봤지만 이 비트코인과 같은 휴발성 자산도 공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브라는 거래에 더 많이 사용되는 통화일 수 있으며 이 다른 개인 통화도 자신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소 또는 투기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했네요. 하지만 CBDC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화폐의 사용 데이터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현금의 아름다움은 익명성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들여다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이 CBDC나 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화폐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게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뭐 리브라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그러니까 가치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이제 암호화폐가 주도적이 될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지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과 같이 이 가치 저장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 자체는 실제적으로 어떤 뭐 가치를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면 그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으로서의 효과나 효력 같은 걸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뭐 어떤 물건이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면 그 가치가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신뢰를 가지고 이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서로 믿기 시작한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화폐가 되고 어떤 가치 있는 자산이 되잖아요. 뭐 미술품도 많이 그러고 실제적으로 어떤 자산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람들의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비트코인의 그런 믿음이 계속 되는 한 아무래도 이제 뭐 가치의 평가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등락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 가치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이 람나자는 이전에 2014년 비트코인이 이 통화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려의 주요 원인은 이 변동성이며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5년 컨퍼런스에서 상승은 불가피하며 자신은 통화의 지지자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CBDC가 교체되는 미래에도 이 비트코인이 계속 낙관적으로 공존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리고 블록체인 적용한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KT 통신 서비스 가입 가능해졌다 라고 합니다. 지금
실물 신분증 없이도 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이 KT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KT는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업무에 이 패스 앱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휴대전화 기기 변경과 유무선 서비스 가입, 변경 및 해제 업무를 진행할 때 실물 신분증 없이 KT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만 제시하면 됩니다. 이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할 때 필요했던 이 신분증 스캔 절차도 이 고객이 패스 앱에서 직접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하도록 대체했다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신분증 도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KT의 설명이고요. 다만 IPTV 업무 처리는 추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패스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지금 KT, SKT 그리고 LG U+가 이 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6월에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이통 3사와 각 기관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이를 활용해서 면허증 위변조 여부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지난 9일 기준 이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으로 이를 이용해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통신사 최초라고 KT는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통신사들도 이제 차츰 이 부분을 적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뭐 SK는 KT, LG가 지금 연합해서 만든 이 신분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신분증을 지금 이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제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고, 뭐 경찰청이나 이쪽에서 이제 내년에 뭐 공식적으로 또 면허증을 발급한다고는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용 범위가 더 넓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런 신분증 아이디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라이트 트러스트에 이 753%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새로 선보인 라이트코인 트러스트 LTC과 이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인 BCHG에 각기 세 자릿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 아케인 리서치는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라이트코인 트러스트가 지난 18일부터 공개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출시 이후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LTCN의 프리미엄은 무려 753%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아케인 리서치는 또 이 라이트코인에 노출하려는 높은 소매 수요가 LTCN의 초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라이트코인보다 여기에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이 상품이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붙어서 더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LTCN과 같이 출시된 이 비트코인 캐시 트러스트의 프리미엄도 현재 351%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이제 크게 높아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라이트코인과 비트캐시를 이제 기저자산으로 설계된 이 LTCN과 BCHGA처럼 높은 프리미엄이 붙은 것은 이 상품이 현 상황에서 미국의 소매 투자자들이 은퇴연금 계좌를 통해서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레이스케일이 앞서 출시한 다른 암호화폐 트러스트에도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프리미엄은 6월 초 804%까지 치솟은 뒤에 현재는 93%로 낮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현재 프리미엄은 23%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보자면 그 은퇴연금 계좌입니다. 지금 은퇴연금 계좌에서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게 주식이나 이런 이제 일반적인 자산들인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그 계좌를 통해서 이제 투자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유일하게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는 이 트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프리미엄을 붙여서라도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은퇴연금으로서도 투자를 하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인기가 많다는 거겠죠, 암호화폐가. 자, 그리고 미국의 이 제미니가 이 영국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윙클버스 형제가 설립한 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영국 자회사 제미니 유럽을 영국 재정청에 정식 등록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미니는 재정청에 정식 등록된 두 번째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영국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 최초로 아착스에 등록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올 초 영국은 유럽연합 5차 자금 세탁 방지 지침에 따라서 현지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영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은 운영 전 재정청에 등록을 하고 이 사업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기업들은 내년 1월 1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하고요. 지난 6월에 기운영 기업 9곳이 우선 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에 등록된 유일한 암호화폐 기업은 아착스와 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착스는 런던 소재 이 디지털 증권 거래 수탁 플랫폼으로 재정청에 첫 승인을 받아냈다라고 하는데요. 거래소는 디지털 증권 마켓플레이스, 고객이 디지털 및 법정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수탁,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중개를 허용하는 다자간 거래 시설 자격을 획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 효력은 지난 18일에 발생했고 조만간 플랫폼이 개설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난달 영국 재무부는 이 암호화폐 홍보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미허가 기업뿐 아니라 허가 기업도 암호화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청의 승인을 거치는 방안을 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규제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또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뭐 기관 투자자들의 또 투자들도 조금 더 원활해질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존 메가피 프라이버시 코인 프로젝트 고스트를 포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메가피의 창업자인 존 메가피가 이 프라이버시 토큰 프로젝트 고스트를 포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고스트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이라면서 고스트의 운영팀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는 이 고스트 팀 운영진의 경영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려 했지만 묵살당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메가피는 프라이버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을 했고, 이후에 메가피는 지난 4월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춘 지분증명 기반의 새로운 암호화폐 고스트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5월에 PIVX 팀은 이 고스트가 PIVX에 2018년 백서를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서 그는 고스트 팀이 이 PIVX의 백서의 일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은 맞다라고 표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고스트 팀은 이 메가피의 프로젝트 포기 선언과 별개로 이 고스트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EU 집행위 유럽연합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이 기본적인 디지털 금융 정책이 담긴 암호화 자산법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이프러스 메일에 따르면 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년간 받은 전문가 자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비공식 문건에서 암호화폐 과정에서 고려할 3가지 우선사항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에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 등 모든 암호화폐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 그리고 암호화폐를 다루기 위한 제2차 금융상품 투자 지침의 수정 여부 및 방안 검토,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을 위한 제도 구축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는 암호화폐 관련 법적 명확성의 부재가 이 건전한 시장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가을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담긴 신규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신규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 요건, 시장 무결성 등을 위한 특수 규정, 그리고 당국 감독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는 암호화폐 글로벌 표준 수립에 기여하고 유럽 산업 내 신기술 개발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EU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암호화 자산법이 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 자산을 이제 대세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연합 내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실제로 이제 서비스하는데 많이 걸림돌이 지금 아주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을 이제 꼽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지금 해결책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신규 법안들이 이제 쏙쏙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또 이 규정의 영향을 또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EU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 삼아서 규정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